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21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힘 받고 갑시다. 지금 그 국힘 쪽에서 보면은 기가 찹니다. 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당대표 선거가 이준석으로 되면은 모르지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김동연이가 언론에서 해제되고 김종인 씨가 한번 말하니까 김동연이도 모시자 우리의 대권 주자로. 최재형이가 뜨니까 또 최재형을 또 우리 대권 주자로 갖고 오자. 윤석열도 데려오자. 홍준표도 복당시키자. 안철수도 입당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힘은.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가 거의 대세론을 야권에선 대세론으로 지금 굳히고 있죠. 제가 아는 개인정보로도 정세균 쪽에서 브레인들이나 정세균 쪽의 전략가들이 이재명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는 더 이상 변동이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이재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여권의 변수는 문시족에서 누구 하나 나와서 아수라장판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이 한 176명 되죠. 176명 중에서 39명, 35명 또는 40명 정도가 이재명한테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재명의 그 참모, 이재명의 대선 기획단이 쭉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물 밑에서 얼개를 짜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놈을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말고, 그거도. 이재명이가 어제 나와서 윤석열이한테 예쁜 포장지, 그것도 예쁜 포장지만 해놓고, 속도 안 보여주고, 나를 달라 그러냐고 윤석열이를 직격해버리죠. 자신이 있다는 거지, 이재명은. 윤석열은 반도체 공장이나 돌아다니고, 그게 뭐야, 그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 연구소 서울대 가려면은 대권 후보로 나와서, 그죠? 그때 가서 움직이는 게 더 폭발적이고, 그죠? 대중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대중의 또 선명성을 주는 것이죠. 혼자 움직여서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윤석열 옆에 정치를 갖다가 재단할 수 있는, 정치를 갖다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설랑설레 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놈의 공부를 뭘 그렇게 오래 해?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고 9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된다면은 나라도 하겠다, 이런 식이죠. 고고TV 여명도 하겠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가치나 그 정도로 대한민국을 해부 못했으면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는 거죠. 그죠? 대권 의지가 확실한 게 윤석열이니 나온다는 건데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오늘 아침 그 CBS 김현정, 그 보기 싫어 죽겠어. 김현정 뉴스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를 4월 10일경에 만났는데 곧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겠지 뭐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여러 말을 했죠. 그죠? 파리 때가 많이 모일 것이다. 응? 백로가 까마귀 떼에서 끼지 말라. 국힘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중원을 장악해서 깃발을 꽂고 국민의 힘을 접수하는 방향으로 가라. 여러분은 그 언론 기사들 보면은 이 언론 찌라시 그 기자들도 아니에요. 평론가들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김종인 씨가 말이지 어떻게 하든 말이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안달복달한다. 김종인 씨가 윤석열한테 전화하라. 만나러 오라. 이런 거다.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한테 전화를 안 하고 만나러 안 가니까 김종인 씨가 삐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들을 하죠. 김종인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죠?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창안을 해서,
부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박정희가 79년도에 몰락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 이후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다 했어요. 김종인만 김종인 씨를 갖다가 옆에 안 뒀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도 옆에 안 뒀어요. 김영삼이도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종필이나 김영삼은 세상을 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 투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자기 머리 위에 앉아서 전략을 펼 능력을 안 줬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다 받았어요. 노무현이도 받았고 박근혜도 받았고, 그죠? 유일하게 안 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명박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과 실용 정치를 했기 때문에 김종인 씨의 영향을 안 받았고,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은 다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경세가다 그러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대통령 직함은 없지만은, 또는 당 총재 직함은 없지만은, 또는 자기 수하에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들 우구는 없지만은 김영삼과 김대중급이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를 갖다가 언론 인터뷰들이 그냥 모셔서 한 번씩은 다 따요. 김종인 씨도 꿈이 있죠. 꿈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대한민국 정치는 이래서 안 된다. 좌우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싸운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밖에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반석에 올려보자.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진다. 그 욕심이 있고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뭘 킹메이커.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가짜나 죽겠어. 고고티브이가 볼지라도. 고고티브이 같은 국민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물론 고고티브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일구동을 내시고 분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며칠 전에 김동연이가 대권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김종인 씨가 말하는 김동연이의 대권 출마로는 제3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제3지대로 가서 힘을 키워서 국힘을 접수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국힘과 연대하지 않고 혼자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중원에 남아서 기존에 있는 안철수 같은 애들 제3지대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기사에서 쏟아내죠. 저는 그거 다 틀렸다고 봐요. 딱 한 가지 맞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윤석열이가 중원에서 깃발을 꽂고 과거의 구청 정치인 중에서 부정부패와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그런 정치인을 제외하고 과거 정치인이나 현재 정치인이나 계획적으로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걸 알토란 같은 정치인을 옆에 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윤석열의 입들은 전부 다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나 선후배들이다. 이게 비극으로 참사로 올 수가 있다. 판검사 하던 놈들이 정치권에 없던 애들이 어떻게 정치판을 제대로 읽을 것이며, 우리 법조인 중심으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기준 정치를 쓸어내고 우리가 대권을 잡자 하는 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아무리 썩었더라도 기준 정치는 영속은 아니지만은 영계가 돼야 되고 지속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나 정치판을 두 칼로 물살듯이 싹 잘라버리고 동강을 내버리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이가 했던 게 4년 동안 그거 아닙니까? 우파 괴멸 없애버리자. 윤석열을 시켜서 허리를 잘라버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게 안 없어져요. 필요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 쓸만한 사람은 그대로 써야 돼요. 그걸 중원의 중원의 깃발을 꽂고 국민의 힘을 접수하러 가자. 그 전략이 맞아요. 쓰잘데없는 분석기사 평론가들이라는 것이 글을 쓰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박성민이가 쓴 윤석열의 3가지 길 이렇게 나왔죠. 그거 읽어보고 그냥 대충 보면 맞는 소리다 하지만은 그걸 보고 내가
연병을 하네 그랬어요. 지랄을 하네. 그렇게 평론가들이 썰 푸는 그런 내용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다 됐죠 벌써. 그렇죠. 김종인 씨가 김동연을 지금 띄우는 것은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지금 언론 기사에서는 윤석열이 낙마할 걸 대비해서 최재형이나 김동연이를 플랜 B로 삼는다 그러는데 최재형 씨는 정치 안 해요, 여러분. 대권 출마할 것이냐 그랬더니 말할 입장이 아니다. 묻지 마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 대권에 출마할 수 있구나. 거부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나는데 그거 거부예요. 최재형 씨의 인간적인 스토리나 또는 신사적인 면모나 그죠? 또는 이성적인 면모는 높게 사죠. 그런 사람 살리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김동연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죠. 그죠? 그건 정계에서 파다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난 최재형이나 김동연이는 주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썰이 쿠션 들어가가지고 몰라요, 저는. 이 두 사람은. 그만큼 구석에 있었고 외곽에 있었다는 거죠. 정치의 중심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야 뭐 서울법대 7구학번 출신이니까 여기저기 연결하면 다 알죠, 나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김동연이 같은 경우가 뭐 다음 달에 책을 낸다. 자서전을 내고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나올 것이다. 그죠? 김종인 씨가 그렇고 일반 언론에서도 그럽니다. 김동연 씨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대선이 9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서 나 대통령 할래 이제 나와가지고 20%, 30%의 지지율을 받을 후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국힘 후보는 제일 한심해. 아니 피야도 구분 못해. 내가 볼 적에는 현직에 있는 최재형이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 사람이에요. 감사로서 문재인의 저항을 했고 월성원전 양재천 국장, 신내림 과장 그놈들을 갖다가 고발을 했지만 검찰에. 그쵸? 누가 뭐래도 현직이니까 문재인 쪽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언제 나와서 대권 출마하며 언제 나와서 그죠? 언제 나와서 또 정치를 배운다 이거예요. 배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이것들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형편없기 전에 나쁜 놈들이라니까. 그냥 최재형이를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국힘에 들어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국힘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그게 무슨 용광로야. 용광로에서 최재형 같은 애가 오면은 그냥 지푸라기 타듯이 확 타버리고 말지 죽고 말지요. 왜 끌어들이려고 그래? 최재형이 그냥 남아서 다음 정권에 뭐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그런 쪽으로 가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그것도 솔직히 큰 자리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파 유튜브에서 최재형을 띄우고 있다는 거야.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런 논리가 어딨어. 아니 우파 유튜브에서 띄우면은 뭐야 다 대통령이 되나? 우파 유튜브에서 띄운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 적도 없고 황교안 특히 반기문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된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런 데 휘둘르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일반 찌라시 언론이나 일반 중앙 언론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썩었어요 언론들이. 그 다음에 김동연이 같은 경우 보면은 문재인의 총리 제안도 거절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직도 거절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주성하고 혁신성장에 부닥치니까 소주성이 돼버리니까 김동연이가 사표 내고 장하성이하고 부닥치다 나왔다. 그런 거는 우리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보수 정권에서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리하고 청와대하고 불편한 관계 맺으면 총리가 그만두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보수 정권에서. 그리고 이 김동연이라는 애가 말이죠. 자서전을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하고 또 나라 경영에 욕심이 많다.
나라 경영에 욕심이 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욕심 많아요. 필부지만은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꿈이 있어요. 인생 스토리. 판잣집에서 태어나서 죽을 듯이 고생하다가 상고를 나가고 특수상고인가? 상고 나오고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차곡차곡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서 부총리까지 했고 부총리 한 다음에 문재인에 한번 들이받고 사표내버렸다. 들이받은 것도 없어 솔직히. 전형적인 흑수저 관료 출신이죠. 국힘 쪽에 보면 흑수저 관료 출신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국힘 꼬라지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김동인이가 대권 출마하더라도 그냥 파도 잔파도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뿐이 안 돼요. 김동인이를 보면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각나죠? 안철수하고 비슷하죠? 전국에 토론을 다니고 강연을 다니고 자서전을 내고 제3지대로 가려고 그러고 대권 욕망이 있다. 안철수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은 최재형을 데리고 올 것 같으면은 김동인을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참모로뿐이 못 써요. 참모로뿐이. 대통령의 참모. 그거 TV 생각에. 그럼 최재형이나 김동인 같은 사람이 지금 국힘이 없습니까? 유승민이 있잖아요. 아니 김동인이하고 유승민이하고 보면은 비슷한 그 길을 걸었죠. 유승민이야 물론 그 부르주아 출신이지만은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가지고 해결하려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승민을 키우면 돼. 그 다음에 최재형 같은 사람 서울대 법대 출신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으로 훌륭해. 입양아들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건 그거로 끝나야지. 그런 사람은 그냥 사회에 최재형이 한 20년 전 지나면 사회 어른이 되게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원희룡이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유승민 원희룡은 내 놔두고 이것들은 말이야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편이다. 그래 국힘이 한심 무지경 1호 소이다. 무슨 자강이야 이게. 자체 후보를 키우란 말이야. 홍준표 같은 거 복당시키지 말고. 홍준표도 끝났죠. 6.11 당대표 전에 어떻게든 지가 끼어들어가서 복당해서 이 당의 주인은 나야! 내가 적자야! 하고 하려다가 그 꿈도 사라져. 그리고 주호영이 외에 나경원이나 이준석이 되잖아요. 이준석이가 돼야 돼. 이준석이가 되잖아요. 홍준표 복당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적으로 앙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힘 내부의 당내 역학관계 때문이라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키를 지금 윤석열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서 정치판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김종인 씨가 있는데 그 둘은 부정하고 이것들이 온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달았듯이 윤석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빨리 행보를 안 하고 정치 선언이나 대권 선언을 안 한다면은 전국을 5말 6초라 봐요. 5말 6초. 국힘 당대표 선거 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하면은 윤석열은 반기문의 형태를 걸을 수도 있고 안철수의 형태가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안철수가 튀어나올 때, 안철수가 이런 게 뭐죠? 중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나올 적에 국힘을 없애겠다 그런 거 아니야? 과거에 새누리당을 없애겠다.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 가서 물리적인 결합을 했는데 실패하고, 그죠? 한 10년쯤 지나고 지가 이제 태극기 세력이나 TK 세력하고 연계해가지고 당을 접수해서 서울시장 한번 되려다가 실패하고, 이제 또 중도의 길로 가서 또 사기를 치고 있어, 안철수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판에 그 아수라장이고 비열하고, 그죠? 역학을 잘 모를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안철수길을 갈 수가 있다. 안철수는 지금 옹고지고 나로 지구는 돌아간다 하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년을 버텼는데 윤석열은 지금 빨리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 검증이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윤석열은 반기문 같이 몇십일 만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이 건드린 거야. 포장지 떠들어, 싸우자.
그죠? 뜯어야지. 국힘 하는 걸 싹 봐가지고 말이야. 국힘씨가 쑥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 돼볼까?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반 중도층이나 개혁 시민들은 지지를 많이 철회할 거예요. 그리고 국힘이 기존에 국힘이 국민들한테 크게 선한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아무리 방어한다 그래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쪽에서는 국힘 플러스 윤석열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검증 과정을 갖다가 혹독하게 할 거예요.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윤석열은 지금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자맹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그냥 누구 만나고 그러잖아. 나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대권 선언하고 정치 참모들을 구축하고, 그죠? 그걸 어르신을 모시고, 그때 전략을 짜가지고 요소요소에 탁탁 찔러주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반향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책략사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어요. 고고TV에는 그랬죠. 김종인과 윤석열과 이준석으로 간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는 사람은 김종인 씨고 이준석인데 이준석의 당대표 지금 활동 말동하니까 흔들리는 게 윤석열이야. 그 중간에 껴있는 친구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어요. 노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최재형하고 김동연이가 어떻게 윤석열과 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플랜 B다. 낭바의 가능성이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김종인 씨는 앞방을 넣는 거고 국힘 저것들은 뭣도 모르고 그럼 너 윤석열을 뭐하러 데려오려고 그랬어? 국힘은. 최재형도 데리고 김동연도 데리려면은. 그리고 김동연이 같은 경우가 국힘에 들어갈 확률도 없지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아무 영향도 없어. 최재형이는 정치 안 할 거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제가 24시간을 이걸 생각해요, 요새. 다음 대통령을 누굴 도구로 해가지고 문재인을 치나. 이거 생각뿐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제 실력과 상상력이 엄청나게 딸리는 것을 갖다가 요새 느껴요. 윤석열 나와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요새 이제 이준석 같은 애가 역학관계를 좀 들고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학으로 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윤석열하고 공학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은 말이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단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돼. 중원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국힘을 들어가면서 접수해야 돼요. 지지율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10% 초반으로 가잖아요. 윤석열이 15%를 깨잖아요. 지지율이 15% 밑으로 가잖아요. 회상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9개월 남았어요. 이제는 대세로 몰고 갈 때예요. 대세로. 뭐 나경원 오세훈 대결에서 오세훈이 승리. 오세훈 안철수 대결에서 오세훈이 승리.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아요. 대선에서는 여러분. 그건 지역선거일 뿐이었고. 윤석열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생각 좀 하시오. 하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